네. 안녕하십니까. 입셀 대표 주전입니다. 저는 유도 맞는 줄세포를 가지고 여러 가지 퇴행성 질환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입셀이라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배경 및 회사 소개, 개발 전략 및 현황, 개발 계획 미래에 대한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2010년 이전 설립된 줄기세포와 회사들과 2010년 이후 설립된 회사들을 보게 되면 많은 부분이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 2022년 2월 23일 기준으로 해서 9개 회사에서 15개 줄기세포 제품들이 개발되어 있고요. 보시면 과거에는 중비업 줄기세포였다가 최근 들어서는 ESC나 iPSC 같은 더 분화능이 뛰어난 줄기세포들이고요. 과거에는 2D 셀 컬처, 그러니까 평평하게 세포를 키우는 거에 비했다면 현재는 3D 형태의 입체 구조물로 만드는 3D 셀 컬처를 많이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단일 세포로 많이 이루어진 치료제였음에도 였지만 현재는 오르가노이드나 스페로이드 형태의 다세포 중심의 치료제로 바뀌고 있고, 과거에는 그냥 단순 세포였음에 비해서 최근 들어서는 세포와 여러 가지 3D 프린트라든지 유전자 치료제가 결합된 형태의 복합 형태의 치료제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처음에는 합성의약품이 1900년대 이전에 개발이 되었었고요. 처음으로 인제 인슐린이라든지 백신과 같은 단백질 성분의 치료제들을 1 세대 바이오약품으로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2000년에 들어서 큰 변화가 있었는데, 특히 이 항체라고 하는 어떤 조직 특수성, 어느 부위에만 붙을 수 있는 이런 항체 치료제가 나오면서 일대 치료제에서 혁신이 있었고요. 비교적 최근입니다. 2017 년에 킴리와 같은 어떤 세포 유전자 치료제가 진료실 내에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가 진료실에선 과거에는 한 2030년 정도에나 인제 이런 치료제가 나올 거라 생각했었는데 2020 년대에 이미 진료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치료제가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현재까지는 어떻게 타겟을 하고 어떤 암종을 없애고 어떤 안 좋은 물질들을 제거하는 형태의 치료제였다 하면, 저희는 유도 맞는 줄기세포가 갖고 있는 재생력을 이용해서 생산 비용이 낮고 유효성이 있으면서 생산 표준화가 쉬운 형태의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보통 젊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충분한 젊은 사람들이 나이가 먹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멘탈 디제너레이션이나 피지컬 디제너레이션, 특히 인제 골관절염 같은 경우가 되겠고 알츠하이머 같은 병들이 특히 퇴행성 만성 질환으로서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유도만들 줄기세포가 갖고 있는 줄기세포 능력을 이용해서 회복과 리제너레이션 그리고 리주버네이션까지 이르는 치료제의 어떤 스코프를 가진 비전과 미션을 갖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5개 부서, 12개 팀, 35 명의 임직원으로 회사가 이루어져 있고요. 과거에는 주로 이 연구개발부였던 거에 비하면 현재는 생산 부서들, 그리고 임상개발 부서, 그리고 이 재무 회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능들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임직원들이 되겠고요. 개발 전략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가장 중요한 주력 제품은 뮤콘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연골 상태들이 좀 나이가 먹으면서 연골의 줄기세포의 질적인 또는 양적인 저하로 인해서 골관절염으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뭐 70세 이상에서 반 정도의 사람들이 골관절염이 있고요. 이렇게 연골의 손상 부분들이 결국은 인공관절 치료로서 치료할 수밖에 없는, 어 우리 트리트먼트 옵션이 전혀 없는 언메이드 니즈가 많은 분야가 되겠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진통제라든지 소염제를 가지고 증상 치료를 하는 거에 비해서 후반 연골 관절이 완전히 망가진 이후에는 인공관절 수술이 있고요. 이 초기와 인공관절 사이에 대략 20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이 시기를 어떻게 늦출 수 있느냐 또는 연골 손상을 막을 수 있느냐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줄기세포가 갖고 있는 재생 능력을 이용해서 이 시기를 가능하면 늦춰보고 아니면 연골 손상을 막아보고 바라건대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 저희 목표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뭐 이런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자기의 줄기세포를 꺼내거나 연골세포를 꺼내서
오토 트랜스플란테이션 자가 이식의 형태로 의료 시술이 시행이 되었고, 초기에는 이제 콘드로인이라는 약제가 개발이 되었었습니다. 현재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대열 유래의 MSC를 가지고 수술적인 방법으로 넣어주는 방법도 있었고, 비운의 약제인 인보사 같은 약제가 무릎에 주사하는 형태로 개발되기도 했었지만, 아직까지 진료실에서 주된 치료제로서 인정받으면서 핵심이 되는 치료제가 없는 것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메커니즘에 대한 부재라든지, 또는 연골이 재생되더라도 섬유화 연골과 같은 품질이 떨어진 연골 때문에 아직까지 줄기세포 치료제가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지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의 치료제들이 대부분 다 수술적인 방법으로 이 병변 부위에 들어가게 되면 파라크라인 이펙트라고 해서 주변 부위에 여러 가지 자극 물질을 내서 이 조직이 자라나오게 만드는 간접 재생이었던 거에 비하면, 저희가 투여한 주사제 성분들이 내과적으로 투여를 해서 이제 결손 부위에 직접 바인딩하고 연골 재생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 저희 제품의 코어 밸류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치료제들이 많이 나오고 시도되고 있지만, 더 효과적이고 효과적임을 저희가 증명하는 것이 현재 큰 문제였었고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의 치료제들이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은 재료가 좀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제형에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이것을 적용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지 않냐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이런 것들이 잘 개선이 된다면 파이널 프로덕트도 좋을 것이고, 그리고 모드 오브 액션도 더 개선될 것이며, 그리고 더 환자라든지 의사의 접근성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들이 저희의 생각이었습니다. 과거에 아시다시피 단일세포 제형의 카티스테임이나 콘드론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런 이 다세포 조직 복합 제형의 그런 재료들이 많이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런 제품들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오랫동안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이런 펠렛 형태 또는 조직 복합제 형태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고요. 저희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걸 인젝터블한 형태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정해서 말씀드리면 MSC가 아닌 iPSC, 그리고 싱글셀이 아닌 스페로이드 형태, 그리고 수술 형태가 아닌 인젝터블 형태의 내과적인 치료를 목표로 개발을 해 왔습니다. 이제 식약처에 IND를 내기 위해서 유효동물 모델로서 쥐와 토끼, 비글 견의 동물 모델들을 했었고요. 이렇게 케미컬 인듀스 여러 가지 화학 물질로 인해서 연골을 손상시킨 모델에서도 연골 재생 효과를 보았었고, 그리고 이 십자인대를 제거한 물리적인 어떤 연골 손상 모델에서도 도즈 디펜던트한 연골 재생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더 큰 동물인 비글견에서도 십단 제거 후에 저희 연골 재생 치료제를 넣고, 의약 티오곤들은 기능적 회복도 안 되고 이렇게 연골 결손 부위가 남아 있는 거에 비해서 이 연골 세포 치료제 스테로이드를 투여한 군들은 기능적 회복과 함께 연골 재생이 되면서, 실제로 연골 재생된 부분들은 개의 연골이 아니라 사람의 단백질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개를 희생하면서 봤던 사진들이고요. 이렇게 연골 결손 부분들이 저희 투여군에 의해서는 연골 결손이 회복이 되었고, 원래 골관절염이 진행이 되면 이제 골극이라고 오스테오파이트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 그 리모델링이 되지 않고 골관절염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최근 들어서 이제 돼지까지도 좀 했었고요. 식약처에서 더 큰 동물들을 요구하고 계셔서 돼지 모델을 보았을 때 이런 연골 결손 모델에서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연골 재생 효과가 있는 걸 관찰할 수가 있었고, 최근 들어서는 더 큰 동물인 말에서 실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라대 유성호 교수님과 같이 해서 4마리의 말에서 이렇게 수술을 하고 연골 결손을 전층 결손, 부분 결손을 시킨 다음에 저희 제품을 투여해서 지난달부터 시리얼로 관절경을 보면서 연골 재생 효과를 관찰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시게 되면 저 밑에 보이는 부분들이 저희가 개발한 유콘이고요. 실질적으로는 말의 관절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람 관절의 10배 정도 투여해야지만이 유효성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투여하고 4마리 말에 대해서 지금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지금 하고 있고, 유콘 투여군과 컨트롤 군 보시게 되면 한 달 지난달 관절경 보았을 때 유콘 투여군들이 연골 재생 효과가 더 뛰어남을 관찰할 수가 있었고, 이 부분 결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지났을 때 이미 연골 재생 효과가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정말 어떤 기전에 의해서 연골이 재생이 되고 있느냐.
직접 재생의 근거가 얼마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 연구 개발의 그 데이터들이고요. 실제로 개선된 연골 재생 조직들이 사람 단백질인, 그리고 PCR을 갖다 분리했을 때 개가 아니고 사람의 어떤 RNA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연구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이 뮤콘에서의 그 컨디션드 미디어에서 나오는 그 특수한 단백질들을 저희가 많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는 스트롱한 포지티브가 있었고요. 자극 선장 인자가 한 가지, 그리고 케모카인 한 가지로서 저희가 이 연골의 어떤 그 재생, 그리고 분화, 그리고 이 메타볼리즘에 관련된 어떤 물질로서 알 수가 있었고, 저희 유효성 마커로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어떤 타깃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뮤콘을 보게 되면 서로 바인딩하고 세포를 끌어당기는 힘이 굉장히 강한 바이올로지컬 액티브한 물질들인데, 결국은 이렇게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유효 물질들, 사이토카인이라든지 케모카인들이 특정화되면서 저희 MOA 근거로서 그 직접 및 간접 재생의 근거 물질로 저희들이 특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작년에 그 식약처에 아이디를 내서 이렇게 어피어런스 패키징 TTP를 정했었었고요. 여러 가지 그 전임상 데이터들, 독성 데이터들을 구비하였고, 식약처에 내서 저희들이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이 동결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이 많았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 멀티 센서 스터디라든지 인터지너널 스터디를 하려다 보니까 이 제형들이 동결 해동이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 같아서 현재 그 R&D 인력들을 여기에 많이 투여해서 지금 동결 7개월 이상도 동결 해동이 가능한 형태의 제형까지 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실제로 식약처를 통해서 심사를 받고 그 보완을 하게 되면서 인제 품질이나 비임상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패키지들을 획득할 수가 있었고, 이 iPSC 원료 세포 검증이 가능하게 되었으면서 특히 인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도너 컴패터빌리티라든지, 또는 이런 MCB, WCB에 대한 식약처의 어떤 의견과 우리나라의 기준들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물론 힘들었지만요.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양한 어떤 그 익스텐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세포 유래 물질인 그 이런 이 엑소좀이라든지 시크릿톰, 그리고 요즘 좀 전에도 발표하셨었는데 항암 세포 치료제 같은 어떤 세포 치료제의 원료로서 저희의 어떤 그 퀄리파이된 iPSC 뱅킹 시스템들을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비즈니스 모델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례로서 그 iNK 세포라든지 iPSC를 가지고 NK 세포를 만들고 카이전자를 도입한 형태의 치료제들도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가 있었고요. 물론 이제 R&D 수준, 아직까지는 연구용 정도이고요. 클리니컬 그레이드로 비임상 데이터까지 확보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iPSC 기반의 여러 가지 물질들에서 나오는 엑소점이나 시크릿톰을 가지고 비세포 치료제의 가능성들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적으로는 인제 신경세포를 분할한 다음에 얻은 시크릿톰을 가지고 알츠하이머 동물 모델을 통해서 알츠하이머적인 어떤 그 행동 개선이라든지 베타 아밀로이드의 감소 같은 그런 효과들을 볼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인제 클리니컬 그레이드 iPSC, 그리고 여기서 분화된 신경세포로부터 유래된 물질들이 약제로서의 가능성들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인제 그 연골세포 치료제를 기반해서 여러 가지 그 플랫폼을 개발해 나가고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약처 보완 과정에서 얻게 된 다양한 그 패키지 플랫폼을 가지고 이런 그 비세포 치료제 또는 타 세포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로까지 저희들이 그 R&D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서 이 iPSC의 그 재료의 중요성들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 그 면역 거부 반응을 회피할 수 있는 세포주를 확보한다든지, 좀 더 안전한 세포주 확보한다든지, 또는 iPSC에서 유래된 다른 세포주 중에서 상호 보완적인 세포주 확보하는 것들이 우리의 R&D 당면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실제적으로 이 iPSC가 타인이 인식이 되려고 그러면 HLA라고 하는 어떤 그 형질이 발현되고 있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과거에는 그래서 iPSC 응용은 뇌 혈액으로 만든 iPSC를 가지고 뇌 세포를 넣어주는 자가이식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렇게 하다가 인제 2010 년대 초반에 실패했던 이유가 너무 비용과 함께 이런 그 초기 뱅킹 같은 것들이 1 인당 뭐 10억 이상 되는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 중인 대부분 치료제들은 알로 형태로 타인 이식 형태의 생산 형태를 갖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는 이런 그 HLA, ABDI와 같은 다양한 그 유전자 형태를 교정해서
그 거부 반응이 없는 iPSC 세포주를 현재 개발 중에 있고 내년 정도에 시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장기적으로는 iPSC가 갖고 있는 이 자가의 뱅킹 가능성들이 굉장히 좋은 어떤 플랫폼이기 때문에 만약에 비용적인 부분들이나 레귤레이션 사이언스적인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그 iPSC 오토 뱅킹이 앞으로 그 중요한 어떤 이니셔티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단계는 버전 1.0으로 그 자기 거 그러니까 이뮨 프리빌리지 사이트 면역 거부 반응이 없는 곳에 사용하거나 또는 HLA 매칭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안 될 땐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 버전 1.0이 가능한 부분 같고요. 하지만 저희들이 뭐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HLA-ABDR이 유전자 교정이 돼서 유니버설리 그 도너러블한 어떤 세포주의 개발 가능성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그 iPSC 큰 장점인 자기 세포를 자기가 만든다라고 하는 그 이 오토 뱅킹의 개념들이 앞으로 세포주들이 그 스케이프가 될 랜드스케이프가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저희들이 그 iPSC 하는 그룹이지만 MSC 형태의 어떤 세포들도 대량으로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세포주화해서 iPSC 저희 잎셀에 그 가용한 세포주의 하나로 저희가 만들고 있고 현재까지 MSC는 대부분 다 성체에서 얻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침수적인 채취를 해야 되고 그리고 확보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식능도 제한되어 있는 좀 상업화에 한계가 있는 세포주인 거에 비해서 iPSC는 무한 증식 가능하고 무한히 그 뱅킹화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량의 오프 더 쉘프 형태의 MSC라든지 품질도 균일하게 유지할 수가 있고 확보도 대량으로 할 수가 있는 상업화 유리한 세포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MSC가 이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그 많이 성공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극복해서 상업화 유리한 세포주까지 가려고 합니다. 현재 이런 세포주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이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이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음과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두 가지 세포주를 모두 다 지금 확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iPSC를 양이라고 본다면 MSC는 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iPSC는 주로 재생이나 또는 하이 리스크 하이 코스트의 어떤 도전적인 치료할 때 쓰는 재료로서 그리고 MSC는 대표적으로 염증이나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세포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멀티포턴트하지만 이뮨 모듈레이션, 안티 인플라메이션, 로우 코스트 로우 리스크의 어떤 세포 치료제의 라인업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고 있는 그 전체 그 골간절염 시장을 4조 정도 본다 그러면 그중에서 연골 재생 대체 시장을 1조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바로 저희 제품을 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S1 보시면 대략 640억입니다. 인보사가 처음으로 나왔을 때 아마 시장 규모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이고 저희들이 만약에 1차 목표 쌤의 3분의 1 정도 본다 그러면 2027년 매출 2030년 매출 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꿈은 크게 꾸라고 했으니까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저희들이 개발 단계에서 그 iPSC 그 제로에 대한 부분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관심이 많은 회사들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 갖고 있는 iPSC 뱅킹을 가지고 라이센스를 받아 가셔서 여러 가지 세포주 공급에 대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그 라인업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뮤콘이 말씀드렸던 연골세포 재생치료제이고요. 조금 더 개선된 형태, 성능의 개선된 형태의 뮤콘 플러스 그리고 IMSC 그리고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NK 세포라든지 또는 시크릿톰 엑소좀 치료제들 그리고 퍼스널라이즈 iPS 뱅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세포 주 원료부터 여러 이 세포 유래 물질 또는 다른 그 세포 주 사업까지 여러 물질들에 대한 인디케이션을 가지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파이낸셜 하이라이트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는 시드 투자는 대웅에서 해 주셨고요. 그리고 4 개의 투자사들로부터 시리즈 A 투자를 받았고 현재 브릿지 투자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클로즈가 된 상태이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투자를 받아서 회사를 성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